김용민 브리핑. (2017년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할 몸을 불사를 용의가 있느냐, 그런 의지라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다음 대통령이 결정되겠죠. 2016년 겨울부터 이어지고 있는 촛불혁명의 성공 또 실패도 이 대선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촛불의 대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 이 혁명은 실패한 것입니다. 주권자로서 국가의 진로를 민중이 직접 결정한다.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그런데 낡은 시대의 덕을 본 주체가 포장만 바꿔서 다시 집권한다면 혁명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역학과 기존 질서에 길들여진 세력과 개인이 득세할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명의 대상인 새누리당과 친박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협력자였던 바른정당, 아울러 UN 사무총장 스펙으로 대통령이 되려는 반기문 씨까지 궁극적으로 한편입니다. 이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면 촛불혁명은 한때의 바람이 될 공산이 큽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낡은 질서를 옹호하는 언론이 오늘 아침 까맣게 반기문을 띄웁니다. 야권 주자와 야당을 발목이나 잡는 구태 세력으로 내몹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막강한 자본이 도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이고 지지율이 과반이 넘으며 대선 후보 3강 중 2강을 점해도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임에 틀림없습니다. 지지자에게도 후보 못지않은 현명함과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촛불의 대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함께할 김용민 브리핑.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녹음되고 있는 1월 13일 금요일 아침 7시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은 박근혜의 최순실 협박 때문에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뭐 거래한 거 있겠지, 거래의 대가로 돈 준 거 아니냐 이러면서 20시간 넘게 마라톤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즉 이재용만을 위한 합병을 하기 직전 정유라를 도와줘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국회에서 발뺌했던 이재용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예. 2016년 2월 달에 알았습니까? 그 언저리쯤이 아닌가.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되었는지는.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귀국하자마자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역도 들렀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역 노숙자들이 쫓겨났습니다. 반기문 민생 행보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일까요? 광주 민중항쟁 당시 헬기에서도 무차별로 사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간인이든 시민군이든 가리지 말고 죽여라 이러면서 쐈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자기 나라 국민을요. 4시간 넘도록 세월호 탑승객 전원을 구조한 걸로 청와대가 오인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했던 한 인사의 증언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가장 많이, 가장 빨리 집합되는 곳이 청와대 아닙니까? 도망가고 답변 안 하고 이런 박근혜 측근들의 너무나 뻔한 심판 지연 의도를 헌법재판관들이 읽고야 말았습니다. 조기 탄핵 인용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을 방문했는데요. 대합실에 머물던 노숙인들이 외부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서울역에 도착하기 2시간 전부터 역내 보안 요원들이 노숙인들을 감추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따뜻한 대합실에 머물던 이들은 치안 유지를 이유로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광장으로 내몰렸습니다. 어제 서울 기온은 영하 4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출동한 계엄군이 헬기를 동원해서 공중에서 민간 빌딩에 무차별 발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7년 만에 정부 산하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보고서를 광주광역시에 통보한 건데요.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를 규명하는 최초의 정부 기록입니다. 그동안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지만 군은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국과수감정서는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 살상 시도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중앙일보가 일면에서 다루었네요. 이제부터는 삼성게이트 소식입니다. 녹음 중인 이 시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현재 시각 7시 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시간여의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박근혜가 2015년 초 정유라를 콕 찍어서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인했습니다. 이 지시를 받은 김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박근혜가 2014년 9월 1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의 첫 독대 당시 정유라 지원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도 최소한 삼성 합병 전에 정유라의 존재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 핵심 고위 관계자들이 최순실에 대해서 대가 제공을 모의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과 삼성그룹의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삼성 임직원 전용의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찬성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만큼 최순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공고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 이재용을 귀가시켰는데요. 추후에라도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본격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두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지원한 수백억대 자금이 최순실과 박근혜가 공모해서 받은 뇌물임을 입증해 이재용을 구속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정유라를 지원하라는 박근혜의 강한 압박에 못 이겨 지원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이고 대가성은 없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이 물적 증거와 관계자들 진술로 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한다면, 그러니까 정유라 지원과 삼성 합병 허용을 맞바꾼 것을 확인한다면 박근혜의 범죄 혐의는 뇌물이 됩니다. 물론 입증하지 못해도 박근혜는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뇌물의 죄가 더 크지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대통령 박근혜를 뇌물수수 혐의자로 정식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이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낸 것으로 판단해 박근혜를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삼성이 대가를 바라며 뇌물을 건넸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뇌물죄로 바꿔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박근혜의 뇌물수수죄 입건이 시간 문제임을 내비쳤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연루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주거지 등 7곳을 극비리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은 블랙리스트가 최초로 작성된 2014년 5월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관련 실무를 담당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특검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 주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두 사람 소환에 앞서 이들을 옥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영재 의사, 이 사람은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이자 대통령 박근혜의 비선 의료 의혹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청와대가 김영재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다가 민간 컨설팅 업체가 제동을 걸자 이 업체 대표를 상대로 보복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박영수 특검팀은 대원 어드바이저리 이현주 대표를 통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이현주 대표에 따르면 2014년 청와대 측의 비공식 의뢰로
김영재 원장의 중동 진출을 검토한 뒤 불가능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듬해부터 자신과 부친, 조부 3대에 걸쳐서 보복성 세무조사 등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특검팀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배후가 사실상 청와대라고 결론 내리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류희인 증인에게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류희인 씨는 군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위기관리 비서관을 지냈고 최근까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었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참사가 발생하고 4시간이 넘도록 청와대가 전원 구조로 오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류희인 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 일축했습니다. 류희인 씨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에선 10개의 상황판을 통해서 운항 중인 선박도 화면에 표시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상황실에도 부속실이나 수행비서가 대통령께 유선 보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박근혜의 측근들이 보이고 있는 진술 거부와 불출석이 오히려 박근혜에게 도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윤전추 행정관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즉답을 피하고 위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의 이런 태도는 재판부가 증인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고 이들의 검찰 조서 내용에 더 무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한테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인으로 채택된 안봉근 이재만은 잠적한 상태지요. 재판부는 이들의 검찰 수사 기록 자체를 증거로 삼아 이것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매우 불리한 수사 기록을 남겼죠.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촛불개혁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 18살 투표법의 1월 국회 통과가 힘들어졌습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아니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분당을 겪고 원내 3야당 체제가 되면서 개혁 입법의 동력이 커졌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협상의 방정식만 더 복잡해졌다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바른정당, DNA가 새누리당이지요. 어찌 그 본질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제가 끝장 토론하자니까 나 비방하는 놈들이 다 쫄아서 꽁무니 빼고 지지층이 무섭게 결집하고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특검은 이재용을 22시간이나 붙잡아두면서 조지고 헌법재판소는 이영선을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조졌습니다. 카카, 이 특검과 헌재를 어떻게 피해 나가시겠습니까? 어쭈, 이것들이 촛불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네. 얘네들은 내 끝장 토론이 두렵지 않나? 두려워하기는요. 헌법재판소는 변론에는 안 나오고 언론 플레이나 한다면서 격분해하고 있고 특검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여론에 굴복하는 놈들이라면 여론을 바꿔서 거기에 굴복시키면 되겠네. 무슨 수로요? 단식 투쟁하면 되지, 응? 내 소시적에 최태민 목사님 건들지 마세요 이러면서 아빠 앞에서 단식했는데 뭐 오랜만에 옛 기억을 되살려서 소복 입고 하지 뭐. 카카, 기왕이면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삭발투쟁하시면 어떨까요?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특검이 어디 잡으러 오지 못하게 고공농성을 벌이는 겁니다.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공농성? 그딴 짓을 왜 해? 했습니다. 카카시대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 거들떠나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카카는 비정한 사람. 십새끼. 야, 민생 탐방한다는 반기문이한테나 그렇게 하라고 해. 어? 좌파들 표 좀 얻게. 카카, 대한민국에는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보유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왜 그랬대? 기네스북에 오르고 싶어서? 그게 아닙니다. 노조를 와해하려고 회사를 일부러 문 닫은 행태에 저항하고자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대표인 이분이 45m 굴뚝 위로 올라가서 2014년 5월 27일부터 2015년 7월 8일까지 무려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했습니다. 이분 이름 아십니까? 내가 왜 알아야 하지? 하지만 알아. 1번 차광호, 2번 차은택, 3번 최병승, 4번 김진숙, 5번 이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한국과 미국에서 퇴임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고요? 예, 퇴임하는 사람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입니다.
시카고 고별 연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특히 그 부인 미셸 오바마 또 딸들 얘기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있었고요. 아, 예. 또 부통령 조 바이든을 그동안 고생했다, 치하한다 이런 장면이 동영상으로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작년 말에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떠나는 대통령의 인기가 이렇게 높을 수 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새로 등장한 사람은 미국의 새 대통령 트럼프고요. 예. 또 한국에서는 반기문 씨가 10년 동안의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대선 도전이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됐습니다. 예. 어제 그 반기문 씨가 귀국해서 기자회견하는 장면 보셨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항 기자회견을 보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대권 욕심이 없었다면은 전 국민적인 환영 행사가 됐을 텐데 대권 욕심 때문에 전 국민의 한 20%만 환영하는 그런 행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퇴임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의미 또 무게감 이런 것에 파라를 깎고 돌아오는 그런 선택을 저 사람이 왜 했는지 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 뉴욕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조선일보 기자하고 총 2차례 인터뷰를 했군요. 예, 패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말했던, 공항에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사실 알고 보니까 가장 패권적이고 가장 기득권적인 언론하고 기내에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모순. 앞으로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 관련해서는 이런 모순을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민적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했으면서 공항에다가는 정상급 의전을 미리 알아봤다는 그런 사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모순적이었죠. 예. 그런 걸 계속 앞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 총장의 답변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잘 됐다라는 것이 기존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위안부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얘기한 것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일 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현안이 됐던 문제를 합의했다라는 것을 환영한 거지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 됐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거 사실 공항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예, 역시 기름장어답네요. 예, 이 사실 한일 사이에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모르지 않을 이 한국 외교관료 출신의 인사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점은 놀랍고 또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데, 아니 내용을 보고 평가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내용은 모르고 합의했으니까 그냥 잘한 거다, 환영한 거다. 이렇게 이런 군색한 얘기가 어디 있나 싶었고요. 예. 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때려잡은 뒤에 어떤 합의가 나와도 과연 용기 있는 합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조선일보 인터뷰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은 정말 반 총장의 기름장어 면모를 볼 수 있는데요. 예. 최근 부산에 소녀상이 세운 것 가지고 일본이 이러저러하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로금 10억엔이 소녀상 철거와 관련된 거라면 잘못된 거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돈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예, 처음엔 용기 있는 합의였다라고 평가한 사람이 지금은 아예 합의를 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꼴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표를 받는 데 유리할 것 같으니까 말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10억엔하고 소녀상 철거를 맞바꾼 합의인데, 예. 그렇지만 외교부나 어디서나 그런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할 리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반 총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소녀상 철거하라고 하면 10억엔 갖다 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또 자기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베 일본 총리하고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면서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에서 공평하게 접근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가만히 있자. 공평하게 접근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표현은 좋은데 알맹이가 없는 아주 전형적인 외교관들의 말하는 어법입니다. 예. 사실 이분 평생 이런 어법에 길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어떤 정치 지도자가 돼서 어떤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불리한 것들, 이런 거 이슈에 대해서 위험을 떠안으면서 돌파하는 모습,
이런 거는 정말 하기 힘든다고 봅니다. 예. 그 옛날 과거에 이해창 전 총리가 그런 지적을 했었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식의 어법을 이제 앞으로 계속 듣게 될 텐데 예. 그러다 보면 이게 금방 질리기 때문에 예. 지지를 거두고 떠나는 사람은 생길 수 있어도 거기에서 매력을 느껴가지고 더 지지하기 시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10수년 동안 반기문의 레토릭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시고 청취하셨던 황준호 기자이기 때문에 듣다 보면 질린다. 이 말씀에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CNN 기자와 설전을 벌였나 봐요. 예, 기자회견 바로 전날 CNN이 보도한 기사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불리한 자료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혹을 미국 정부 당국이 트럼프한테 보고를 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예. 근데 그 불리한 내용이 뭐냐? 이거는 CNN이 직접 보도하지는 않고 온라인 매체 버드피즈가 구체적인 의혹 내용이 담긴 35장짜리 메모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트럼프가 러시아 호텔에서 매춘 여성들 여러 명하고 외설적인 파티를 하는 장면, 이거를 러시아 정보기관이 몰카로 찍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 엑스파일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이유 때문에 CNN 기자한테 질문 기회를 안 준 겁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다가 CNN 기자가 자꾸 손을 드니까 당신들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페이크 뉴스를 쓰는 기자다, 이렇게 엄청난 모욕을 줬습니다. 예. 아니 CNN 정도면은 페이크 뉴스라고 말하기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CNN 기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대통령 당선자 앞에서 질문을 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보고 한국 사람들이 청와대 기자들도 좀 배워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청와대 기자들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트럼프는 사실 페이크 뉴스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불리한 뉴스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다라고 공격하는 장면은 굉장히 아이러니였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트럼프한테 유리했던 과거 페이크 뉴스를 보면은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발표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또 힐러리는 사실 죽었는데 대리인이 선거운동을 대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황당한 페이크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와서 사실 이것들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 하층 유권자들이 이런 거에 많이 현혹됐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 트럼프 엑스파일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임기 4년을 채울 수 있을지 벌써부터 탄핵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참, 트럼프 임기 초부터 이렇게 언론들에게 집중적인 검증을 받고 있으니 참 미국은 그나마 낫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말고 트럼프 개인의 파문 말고도 예를 들어서 딸이 자기가 하는 기업에서 파는 팔찌를 가지고 기자회견 같은 데 나오면서 많이 팔리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습니다. 소위 이해 충돌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거론이 되면은 법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사유들이 많이 축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은 그 트럼프가 임기를 못 채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황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임기를 못 채우거나 아니면 정말 많이 해도 그냥 4년 단임으로 끝나지 않을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단임 대통령이 그동안 2명이었는데 1명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중에는 그 아버지 부시도 있고. 예, 아버지 부시하고 카터 두 사람이 단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 아침마다 세계를 보는 눈 튀어주신 분이 바로 황준호 기자님이신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예, 개인 사정으로 제가 당분간 중단하는데 계속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뵐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나중에는 우리 황준호 기자님, 좋은 곳에서 또 좋은 계기로 함께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네, 지금 녹음하는 시각이 1월 13일 금요일 아침 6시인데요. 통상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전날 밤에 녹음하지만 예, 오늘 아침에 나갈 방송은 이제야 녹음합니다. 네. 이재용 삼성부 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아서인데, 자, 이완배 기자님. 네. 이완배 기자님한테는 박근혜의 탄핵 여부, 정권 교체 여부보다 이 문제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전날 밤에 녹음을 하는데 제가 좀 미뤄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였고요. 예. 어제 이제 9시 반에 이재용 부회장이 오전 9시 반에 출석을 했으니까요. 예. 이게 제가 법조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리 길어도 한 새벽 2, 3시쯤에는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그런데 뭐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거나 아니면 귀가시키거나. 네. 그런데 지금 20시간이 넘었죠. 이렇게 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정말 뭐 빡빡한 마라톤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드리는 거여서 예.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실 때가 되면 결론이 났을 텐데 제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우선 예. 첫째, 어제 나간 방송에서요.
사실 편집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김용민 PD님께서 저한테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렇게 통틀어서 삼성과 오너일가 중에 구속된 사람이 있었느냐고 저한테 물으셨고 제가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요건 다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 좀 편집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해서 그 부분이 편집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명 중에 구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가 중에 구속된 사람은 있어요. 이창희 씨라고요. 이병철 회장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 상황을 제가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이걸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재벌이라는 작자들이 책임을 질 일이 있을 때 누구를 팔아서 자기가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구속된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는지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매우 걱정했던 일 중에 하나는 그 박상진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청문회에 나오라고 했더니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삼성 서울병원에서 끊어서 엽기적으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제 그 오후 1시쯤에 비공개로 소환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최순실 만나고 최순실한테 돈 건네주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 3시쯤인가 풀려났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박상진 사장이 구속이 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사장이 대타 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 삼성의 주요 전략이 이겁니다. 공갈 협박을 받았는데 이재용은 몰랐고 실무는 최지성 부회장이나 장충기 미전실 사장이 주도했다. 이게 지금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타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전략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요. 근데 이제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보스가 죄를 저지른 다음에 부하한테 네가 대신 들어가라. 응? 이번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너한테 큰 거 하나 떼줄게. 뭐 이런 영화가 종종 있죠. 그 공공의 적 1-1에서도 조폭 보스인 그 정재영 배우 역할분이 자기가 살인교사 해놓고 새파랗게 젊은 고등학생한테 대신 자수를 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지가 깜빵 갔다 나오면 조직에서 큰 걸 맡기겠다. 이렇게 사탕 발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영화 중에 그 넘버 3라는 영화에서요. 그 한석규가 이제 보스한테 명령을 받아서 검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검사 역을 맡았던 최민식 씨가 그런 말을 해요. 야, 조직은 키워줄 놈한테 절대로 피를 묻히게 하지 않는다. 이런 명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전제를 하고 싶냐면 재벌들도 이 조폭짓을 똑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오너가 잡혀갈 때면 대타 뛰를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최민식 씨 대사가 맞아요. 조직은 키워줄 사람한테 피를 묻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타 뛰고 나오면 다 축출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처음 말씀드렸던 이병철의 차남, 이건희의 형이죠. 이창희 씨가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사카린 밀수 사건 혹은 한비 사건, 한국비료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인데요. 이 한국비료라는 회사는 이병철이 자발적으로 세운 회사가 아니고요. 박정희가 세우라고 강요를 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사카린을 밀수를 하다가 경향신문 특종에 걸린 겁니다. 이게 이 회사가 왜 사카린을 밀수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CJ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 그리고 이병철의 장남인 이맹희의 증언입니다. 이 한국비료를 세우는 순간에 이미 박정희하고 이병철 사이에 밀약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병철은 비료회사를 세워서 박정희가 노리는 경제재건에 힘을 보태는데 특혜를 몇 가지 요구를 했고요. 박정희도 특혜를 몇 가지 주는 대신에 정치자금을 이병철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병철은 박정희한테 줄 정치자금을 대기 위해서 사카린 밀수를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하죠. 그냥 딴 돈으로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건이 경향신문 특종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니까 당연히 이병철이 여론의 타겟이 되죠. 그리고 이병철은 한국비료를 정부에 헌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대신 차남 이창희가 구속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창희도 10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요즘도 보는 절차가 그때도 있었던 거죠. 기업인이 구속되면 갑자기 없던 병이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병보석으로 출감하는데 이창희 씨도 몇 개월 살고 병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근데 웃긴 건 이렇게 압의를 대신해서 구속이 되면 중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닙니다. 이창희 씨는 2년 뒤에 그룹에서 축출이 됩니다. 완전히 가문에서 쫓겨납니다. 또 비슷한 사례는 1978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건설이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하여튼 뭐 정부 국회 공직자가 무려 190명, 언론인도 37명에 껴있고요. 한 600여 명의 사회 지도층이 아파트를 특혜로 분양을 받아서 막대한 돈을 챙긴 사건입니다. 이 특혜 분양받은 사람 중에 이명박도 있어요. 이명박도 4채나 분양을 받아가지고 1993년에 국회의원 재산 공개를 처음 할 때 이제 뒤각행기니까 요걸 홀라당 다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이게 워낙 사회의 무리가 컸으니까요. 누가 구속이 되느냐? 정주영이 구속되지 않고요. 차남 정몽구가 구속이 됩니다. 그래. 네. 그런데 이 정몽구도 물론 이제 옥살이를 75일밖에 안 하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정몽구가 애비를 대신해서 총대를 매요. 그러니까 조폭에 대타 뛰는 겁니다. 그러면 정몽구도 대접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몽구도 2000년에 소위 왕자의 난이라고 하죠. 이때 정주영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룹 회장에서 쫓겨나고 너는 자동차만 먹고 떨어져 이래서 결국은 자동차 그룹만 물려받게 된 겁니다. 물론 그게 나중에 전화위복이 됐지만 아무튼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건을 보면 재벌 오너들은 자기 자식을 깜빵에 보내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비열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깜빵을 대신 간 자식들을 나중에 버려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진짜 비열한 깡패 새끼들인 거죠. 네. 뭐 아무튼 이재용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여서 이 대타 뛰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과거의 재벌들이 어떻게 대타를 선정을 했고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재용이 구속되면은 그럼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셈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부터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두 가지입니다. 가능성이.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드릴 건데요. 구속이 돼도 역사가 새로 쓰여집니다. 근데 구속이 안 돼도 역사가 새로 쓰여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법조팀에 어제 물어보니까요. 특검 입장이 이거였다고 해요. 이재용이 뇌물사실을 시인하면 일단 풀어준다. 네. 그리고 재판받아라. 그런데 계속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구속하겠다. 이런 취지였다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한테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위기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삼성과 이재용이 그동안 펼쳤던 논리가 너무 허술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짐작입니다만 삼성이 검찰, 특검, 한국사회 모두를 너무 얕잡아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이 완전히 얽혀든 것 같아요. 만약에 불구속으로 풀려나려면 뇌물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이 경제인이고 도주 우려가 없으니까 시인도 했으니 형량은 재판에서 결정하세요. 일단 집에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부인하면 이미 이재용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벌써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죠. 이러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앞뒤길이 다 막힌 거예요. 인정하면 일단 풀려나지만 유죄가 확정되고 부인하면은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랬는지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면 이재용의 청문회 전략은 이거였죠. 강요도 받은 적이 없다. 자발적으로 알아서 기부를 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언제 알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재용이 2016년 2월쯤인가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유라에게 돈을 준 이유는 사전에는 몰랐고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심했던 건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지원이 정당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보고를 받아봤더니
부적절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걸 부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를 할 때도 최순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심지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이건 내 경영승계하고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다 부인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후에 상황이 바뀌니까요. 증거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니까요. 그제서야 이제 바뀐 전략이 압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공갈 강요를 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마추어였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지만 살아남으려면 청문회 초창기부터 우리 박근혜한테 협박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용 청문회 전략은 나도 죄가 없고 박근혜도 죄가 없고 최순실은 몰라 이거였는데 예. 청문회가 열렸을 당시에 이미 박근혜는 탄핵이 된 상태였고요. 박근혜는 이재용을 지켜줄 힘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 박근혜를 물고 늘어졌어야죠. 예. 이게 유일한 신락 같은 희망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청문회에서 박근혜도 죄가 없고 이래버리는 바람에 지금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공갈 협박을 받았다는 삼성의 2차 전략이 특검에 엄청나게 큰 칼을 하나 쥐어줬어요.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재용이 말을 자꾸 바꾼다. 이 칼이 지금 특검 손에 쥐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이 어제부터 야 유죄 인정하면 풀어줄게. 하지만 부인하면 구속이다. 이 막강한 덫을 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 또 한 가지 제가 이재용이 박근혜를 좀 더 일찍 포기해야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지금 공갈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인 건데요. 최순실한테 공갈을 당했다. 이게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뭔데 삼성을 공갈 협박합니까? 예. 자산 300조 대그룹 오너가 최순실이라는 일개 개인한테 공갈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재용이 이완배한테 공갈 협박당했다. 김용민한테 공갈 협박당했다. 이런 주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최순실한테 공갈 협박당했다는 걸 인정을 하려면 박근혜가 뒤에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 최순실이 공갈할 수 있었던 건 박근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빨리 초창기에 박근혜를 걸고 넘어졌어야 되고 예. 박근혜를 버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얼마나 나쁜 국정농단을 했는지도 청문회에서 물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몰랐다고 그러고 이제 와서 최순실한테 협박을 당했다고 하면 예. 모르는 사람한테 협박을 당한 건데 논리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예. 셋째로 제가 조금 아둔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최순실을 2016년 2월에 알았다. 이 주장을 이재용이 지금도 안 굽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자살골에 가깝습니다. 그 2015년 7월 25일에 이재용이 박근혜하고 독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승마에 대한 지원을 논의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박근혜하고 독대를 한 다음 날에 이재용이 회의를 열어서 승마 지원에 대한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이까지는 지금 다 밝혀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틀 뒤에 박상진 사장,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증 그분이요. 이분이 최순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일로 출국해서 최순실을 만났습니다. 예. 이게 2015년 7월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16년 2월에야 이재용이 최순실을 알았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박근혜의 지시로 이 중요한 승마 지원의 미션을 안고 박상진 사장이 독일에 갔다 왔는데 최순실을 만났다는 걸 이재용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략을 박근혜 최순실한테 공갈 협박당했다로 바꾸려면 그냥 솔직하게 최순실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았다. 이렇게 시인을 하고 갔어야 돼요.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포기할 것을 초창기부터 일정 정도 포기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세웠어야 됐는데 박근혜도 지키고 최순실도 지키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도 정당하다고 지키고 이재용도 지키고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요. 옛날 같으면 삼성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론도 좀 조작하고 예. 언론사도 좀 구워 삶고 예. 검사나 뭐 이런 사람들 좀 구워 삶은 사람들한테 떡값 준 사람들 좀 부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도권이 촛불한테 있는데요. 아무리 언론사 구워 삶아도요. 그 지금 여론이 그게 안 먹히죠. 예. 게다가
박근혜는 이미 탄핵을 당했죠. 특검은 짱짱한 국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을 초기에 삼성이 오판을 한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들 뜻대로 나라를 주무르다 보니 제 표현으로는 간이 부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구속이 안 되거나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방송을 들을 때 결판이 나셨을 건데요. 구속이 됐다면 한국 사회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삼성 재벌 오너 본체의 죄를 단죄를 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풀려났더라도요. 만약에 풀려난 이유가 이재용이 범죄 사실을 시인해서 풀려난 거라면은요. 예. 특검 전술이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시인해. 그러면 재판받게 해줄게. 이건데요. 예. 그래서 풀려났다면 저는 그것도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이 범죄를 시인한 순간 물론 이재용의 이제 구속 여부는 재판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박근혜는 끝장났다고 봐야 됩니다. 예. 뇌물 준 놈이 뇌물이라고 불었으니까요. 그래서 박근혜 입장에서는 안 불고 구속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차피 박근혜는 시간을 끌고 싶을 테니까요. 만약에 불어서 풀려났다면 이것도 저는 큰 성과입니다. 가장 안 좋은 건 안 불었는데 특검이 뭘 잘 못해서 풀려난 그 경우인 거고요. 그 경우가 아니라면 구속이 됐건 불어서 풀려났건 한국 사회는 엄청난 큰 역사적인 진보의 한 걸음을 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밤을 새서 이제 좀 잘 건데요. 제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이재용이 구속됐거나 아니면 박근혜의 뇌물 범죄가 확정됐거나 이 둘 중에 하나 한국 사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론이 내려져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앞서서 조간 브리핑 시간에 이재용이 구속될 경우 박근혜의 파면 사유는 명확해진다. 그렇죠. 이런 내용의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아이고 이재용이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이 시간에 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아무래도 월요일에는 우리가 상황이 다 파악이 되니까요. 또 추가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공화국 논평. 아침 드라마를 보시느라 여념이 없으셨는지 세월호 소식은 점심시간에 확인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동지에게 잘못을 떠넘긴 이재용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웃는 상 이재용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이재용은 박근혜 동지의 지시로 최순실 동지와 정유라 동지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권 초에 삼성이 애타게 권력 서열 넘버원을 찾는다는 소문이 파다하지 않았던가. 이에 권력 서열 3위인 박근혜 동지께서는 친절하게도 서열 넘버원 최순실 동지를 소개시켜준 것뿐이다. 이재용은 소개비로 커미션을 떼주지는 못할 망정 박동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이재용은 기분 나쁘게도 항상 웃고 다닌다. 종북 좌파 안민석이 박근혜 동지 머리에 지식이 없다며 조롱할 때도 이재용은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따라서 웃는 상 이재용이 안민석의 망발에 반박하지 않고 침묵과 미소로 통조한 것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이재용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많은 노인들이 귀국을 환영했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어버이연합 회원이란 게 탈로가 나 망신을 당한 판기문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찢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요즘 박근혜 동지께서는 우유를 못 마셔서 금단 증상에 시달리고 계신다. 원격 진료를 추진하고 있는 삼성은 지금 당장 원격 주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떠나는 대통령의 뒷모습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정남구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주장은 한 측면만 본 것 같다.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을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다. 그래야 꼬인 매듭을 단칼에 끊어버리듯 문제를 깔끔히 해결해 줄 테니까 라고 생각한다. 주한 미국 대사관의 문정관 그레고리 핸더슨이 1951년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한 뒤 쓴 여행기에 노천에서 밤을 지새우는 거지조차도 정치 문제를 명쾌하고 열정적으로 논할 정도였다. 이렇게 썼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중앙 권력에 늘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 나라 정치 특징이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 개헌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쪽이 훨씬 많다. 그러니 차기 대통령도 현행 헌법에 따라 뽑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찌하면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까? 도덕적이고 역량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말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나는 정치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본다. 정치는 다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상호 존중은 기본적 미덕이요. 타협은 불가결하다. 열혈 지지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경쟁자나 그 경쟁자의 지지자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섬뜩함을 느낀다. 시퍼렇게 날이 선 말들이 튕기는 불꽃 앞에서 진지함은 설 자리가 좁다. 다면적인 후보 검증은 애시당초 어렵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잘해보라,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면 대통령 지지도 그래프의 모양새는 다음에도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다. 네, 1부 마칩니다.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